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갈등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며 하루하루 세계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갈등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과 라이벌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같이 단군을 섬긴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서로 협력은 하지만 한국과 일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라이벌 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많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소련이 붕괴하고 독립한 이후부터 지역 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티무르 제국 이후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기 전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주도한 코칸드 칸국, 부하라 칸국, 히바 칸국의 중심지가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 위치해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전통의 강자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모두 접경한 우즈베키스탄은 위 4개국과 국경 구획 문제로 마찰을 겪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이 추진한 지역 이니셔티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러시아, 서구 모두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 연합 등 지역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카자흐스탄은 석유, 가스 등 풍부한 광물 자원 개발을 바탕으로 경제적 약진을 이루자 키르기스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몰려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이주자를 대거 수용하는 국가이자 또 러시아로 향하는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의 경유지가 되었으며 자국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등 이른바 유럽인 인구의 유출을 경험하는 중앙아시아 이주의 교차로이자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영토가 넓은 카자흐스탄이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북부, 동부는 러시아의 우랄 지역,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과 접경해 있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지리적, 기후적 특성이 유사합니다.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러시아의 카자크 군대가 남부 시베리아에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진출하여 마을을 형성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농노제를 피해 도망한 러시아 농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시기 러시아인의 이주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36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러시아인의 이주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러시아인들의 이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인보다 많았습니다. 당시 카자흐인의 수는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였던 반면 러시아인들의 수는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경우는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유일했죠. 그런데 이런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조상인 단군을 섬긴다는 사실 모두 아셨나요? 카자흐스탄에는 만년설로 덮인 천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는 5000m인데요. 이 산을 카자흐스탄에서는 단군왕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군이 이곳에 내려와 카자흐스탄을 건국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앞서 김지아 시인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당시 박물관장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그가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지간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장은 몇 해 전 유적을 발견했는데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의 그림과 신라라는 국명도 담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수도였던 졸본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는 금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얼굴 모습부터 많이 닮고 생활 습관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단군 문제에 관해서는 두 민족이 모두 시조라고 했는데 신화이기 때문에 규명할 방법은 없지만 두 민족이 서로 단군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카자흐스탄에서는 단군을 기념하는 주화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15세기 당시 킵차크 한국의 후예인 아불 하이르 칸이 우즈베크 울루스를 이끌었는데 몽골족 일파인 오이어트의 침공으로 패하자 일단의 무리가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카자흐라고 불렸습니다. 16세기 초에 카심 칸의 지휘 아래 강력한 세력으로 군림했는데요.
이들은 한때 스텝 지역을 모두 지배한 강력한 국가를 세웠지만 17세기에 오이아트족의 침공으로 약화되었고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오이아트족을 러시아가 막아주리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러시아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 민족주의 발흥과 더불어 카자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유혈폭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1919에서 1920년에 걸쳐 소련 적군이 카자흐스탄을 점령해 소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1991년에 독립했으며 우리나라와는 1992년에 수교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역사는 15세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로 볼 때 기원전 24세기로 올라가는 단군과 무슨 연관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는 나라인 셈입니다. 하지만 유사 역사학의 주장이 나온 후 일부 역사학자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단군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들도 단군의 후예다. 카자흐스탄 비석에 단군의 기록이 쓰여 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지어내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축소한다. 카자흐스탄이 환국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기념 주화를 만든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단군을 선조로 모시고 주화도 내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1만 명의 한국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원 중앙아시아의 나라에 한국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로 올라갑니다.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에 정착해 있던 한국인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일제의 포갑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일궈서 간신히 삶의 터전으로 바꿔놓았는데 난데없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2차 대전을 치르고 있던 스탈린은 결국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싸우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등 뒤에서 칼을 맞을 위험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1937년 10월 22일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 버려졌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후손은 현재 고려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의 단군 주화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 주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간정 때문인지 작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사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뛰어들어갔죠.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들어가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알리의 선행을 알게 된 장 교감과 이웃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장 교감은 신분이 탄 넌 알 텐데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냐고 물었더니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며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비록 불법 체류자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반드시 의사상자로 선정이 돼야 한다고 말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올해 자동차, 플랜트, 자원 등 총 23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양국은 당시 행사를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채널 구축,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 코발트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 23건의 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의 수석 대표로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 개발부 장관과 함께 올해 중 제10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문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 민관 상호 협력의 결과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인천 의료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 대표 사업인 ICT 기반 비대면 원격 진료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ICT 기반 비대면 원격 진료 상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형태의 해외 환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환자가 현지 의료진과 ICT 기반의 원격 시스템을 통해 인천 지역 의료진에게 진료를 보는 사업입니다.
이는 해외 현지 의료 관광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국내 입국 전 인천 지역 의료진과의 사전 원격 진료를 통해 해외 환자의 궁금증 해소 및 만족도를 높여 실제 방한하여 치료로 이어지면서 해외 환자 유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이번 ICT 기반 원격진료실 개소를 계기로 우리 인천성모병원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 카자흐스탄 보건 의료 발전과 이를 위한 진료, 교육, 연구를 사명으로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인천 ICT 기반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도 확대하고 해외 환자들에게 인천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쩌면 형제일지도 모르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